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월 9일 수요일, 오늘은 한글날을 맞이해서 사연을 받아봤습니다. 한글날 특집 침투부 저녁에 하는 저녁 라디오 왕십리로 날아온 편지 시작하겠습니다. 띠기띠기딕 띠기띠기딕. 첫 번째 사연입니다. 바이코디님 사연이에요. 안녕하시오 침착맨. 나는 한 국가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올시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않아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도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이다. 정말 안타까워서 새로 28자를 만들어서 사람마다 쉽게 익혀 편안히 쓰려 하려고 하고 있는데, 혹여 나중에 맞춤법 강이라는 것을 만들어 한글을 더럽히는 후손이 나오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이런 제 걱정 정상인 것 같소이까? 자, 맞춤법 강의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한글을 더럽히는 후손이 나올까 저도 좀 두렵지만 뭐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한글날이고 한글을 좀 사랑하고 한글만 좀 사용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타우렌 회드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디. 이번 추석에 오랜만에 시골집에 갔더니 집 앞을 지키던 진순이는 보이지 않고 작고 귀엽고 깨재재한 치와와 한 마리가 온 힘을 다해 짖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저희를 반겨주시며 계속 지저대는 그 강아지의 콧등을 때리면서 조용히 해라 이완용아 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강아지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이름을 이완용으로 지었을까? 온갖 생각이 들었고 너무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진순이가 죽어불어서 이장이 새로 개 한 마리 끌고 와서는 야 이완용이요 할매 라고 했단께. 알고 보니 이장님이 애완용 강아지라고 얘기했던 것을 강아지 이름으로 착각하셔서 강아지 이름을 이완용으로 짓게 된 것입니다. 침디는 말을 잘못 알아들어 오해를 한 적이 있으신가요? 궁금하네요. 이장 아저씨가 진순이가 죽어버려서 야가 이완용이요 할매 했던 게 사실은 애완용이요 할매라고 이제 갖다 주신 거였는데 잘못 들어서 타우렌 헤드님이 시골에 놀러 가니까 그 이완용이가 계속 짖으니까 조용히 해라 이완용. 애완용 강아지입니다. 이완용 강아지가 아닙니다. 아무튼 저도 잘못 말을 알아들어서 뭐 오해도 많죠. 그리고 실제로 뭐 방송 중에도 제가 뭐 좀 지식이 좀 짧다 보니까 좀 제가 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거는 이상하게 걸러서 자동 필터링이 돼서 듣는 경우가 있는데, 뭐 자세한 사례들은 생각이 지금은 안 나지만 뭐 저도 앞으로 좀 주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얘 이름은 따로 지어져야 됐는데 이완용이 된 강아지를 생각하면서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해라 이완거나. 은유님의 사연입니다. 학교에 애매하고 신경 쓰이게 맞춤법을 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교수님입니다. 1학년 때 너희들 과제 왜 안 해오냐? 라며 단톡방에 카톡을 보내셨는데요. 안 해오냐를 니은 히읗 받침을 붙여서 과제 왜 안 해오냐? 라고 쓰신 거죠. 그때의 충격은 잊혀지지가 않네요. 하지만 맞춤법 틀렸다는 말은 일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검사를 마다라, 맛을 디귿 받침을 쓰던가 괜히 마음만 상하지 라면서 카톡을 보내셨는데 괜히도 고, 이, 니은 괜히 마음만 상하지로 쓰셨고, 외국에서 공부하셔서 그런 걸까요? 그만 틀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기분이 안 상하실까요? 감사합니다. 검사 마다라, 괜히 안 해오냐 이런 것 정도는 교수님인데 이거는 일부러 하신 거예요. 여기서 지적을 하시면은 학점이 올라갑니다. 계속 기다리고 계셨을지도 몰라요. 한숨을 쉬고 계실지도 모르고요. 이 시대 대학생들이 멍청이들이 많이 생긴다는데 참 이거 하나 깨닫지 못하는 학생들이 내 수업 듣는 사람 중에 많구나 이렇게 한탄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카톡에다가 교수님 그것은 마타라가 아니고 마타랍니다. 괜히가 아니고 고아인이겠지요.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하실 때마다 지적을 해주시면 좋은 학점 받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사연입니다. 수부타이님 사연이에요. 사연은 아니지만 사연 게시판에 글을 남깁니다. 누가 봐도 바레라고 들리는데 바라라고 쓰는 게 너무 역겹습니다. 옛날엔 안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바레라고 쓰면 개지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정말 짜증납니다. 바라라고 안 쓰면 개지랄하는 사람들 신경 안 쓰고 죽을 때까지 평생 바레라고 쓸 겁니다. 이상입니다. 바라가 맞는데 그동안 뭐 잘못됐다고 합니다. 마치 짜장면이라고 계속 불렀는데 어느 날 정부에서 자장면입니다 라고 해서 자장면을 의식적으로 쓰다가 되게 굉장히 그 자체가 어색해져 가지고 나중에 짜장면이 그냥 정식으로 인정됐죠. 요것도 저도 솔직히 처음에는 짜증났어요. 이거는 제가 베텐 나가가지고 했던 말이기도 해요. 아니 그동안 바레라고 잘 써왔는데 왜 굳이 이거를 왜 바라라고 쓰지? 왜 그냥 나 혼자 이렇게 오그라들고 이렇게 근질근질하지? 이랬는데 저도 그냥 계속 보니까 그냥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냥 별로 이제 거부감은 없습니다. 근데 저도 그냥 이런 거 있으면 그냥 바레라고 쓰거든요. 요런 것 수부타이님도 계속 보시면은 적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 생활하시길 바라. 자, 다음 사연입니다. 김혜꾸님 사연이에요. 저에게 형이 있는데 저희는 친한 친구처럼 사이가 좋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외출하고 돌아온 형에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어디 갔다 왔냐? 라고 했는데 그 순간 신발을 벗던 형과 저는 멈칫했습니다. 갑자기 어색해진 공기에 서로 아무 말 하지 않았고 잠시 후 형은 어색하게 PC방 이랬더랬죠. 어차피 서로 반말하면서 지내는 사이인데 왜 저희는 흠칫했던 걸까요? 사건 이후 뭔가 잘못된 것인지 알아봤는데 놀라지 마세요. 반말에도 격식이 있었습니다. 뭐뭐하냐는 헤라체로 청자의 나이가 어리거나 친할 때 낮추는 말투입니다. 그리고 뭐뭐하자로 끝나는 말투도 헤라체더군요.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저기 가자 이거 가자 여기 가자 이런 말은 평소에도 형한테 쓰는 말입니다. 왜 자는 거리낌이 없었는데 유독 뭐뭐냐만 이런 느낌이 들었을까요? 침착맨님도 주펄님께 왔냐? 라고 인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실제로 존댓말을 해요. 주펄님한테 뭐뭐 하자 이렇게도 안 해요. 뭐뭐 하지요 하죠 하시지요 이렇게 하죠. 냐는 아무래도 좀 세죠. 뭐뭐 하자보다. 제가 옛날에 그 군대에 있을 때 일화가 생각나네요. 군대에서 이제 단아가로 이제 존댓말을 써야 하잖아요. 사실은 나이 차이도 안 나고 심지어 나보다 어린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댓말을 해야 됩니다. 계급에 따라서. 근데 제가 군대에서 소대장님이 뭐 삽 세자루 챙겨오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2등병 때죠. 일병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누구 일병님 이거 삽 여기 세자루 챙겨갑시다. 패급맨 뭐 챙겨갑시다 이랬으니까 뭔가 분위기가 좀 어색해졌어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안 혼났어요. 나도 말하고도 이거 좀 이상한데 싶었지만 제가 있었던 부대는 당나라 부대여가지고 다행히 큰 이슈가 없었다는 거. 뭐 이미 포기한 거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이렇게 하지만 자 뭐뭐 합시다 이랬는데 저는 이제 단아가를 의식해서 뭐뭐 그걸 같이 하자는 걸 어떻게 말해야 돼.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다로 끝나면서 하니까 합시다가 돼버렸지요. 자 다음 사연입니다. 코코볼 백댄서님 사연입니다. 한글날이니까 영어 쓰지 마시고 오늘만큼은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코코볼이 뭐죠? 초코도 영어잖아. 아프리카 단공 춤꾼. 아프리카 단공 춤꾼. 침착한 남자. 저는 철자를 언급할 때 사람들이 가로 뒤 조사를 혼동하면 너무 좌절합니다. 예를 들어 침착맨 가로치고 꼰대 가로 닫고 이거는 맞고 침착맨 가로 열고 꼰대 가로 닫고 이것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침착맨 은 해서 이렇게 하고 그 괄호는 무시해야 하잖아. 그쵸? 그래서 조사는 괄호 안이 아닌 앞에 있는 단어를 따라야 합니다. 앞에 있는 단어.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사용할 때 두들겨주고 아니 이걸 왜 두들겨주고 싶어? 두들겨주고 싶습니다.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인 침착맨은 사람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알려서 다시는 실수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굉장히 두들겨주고 싶은 사람이었고, 저도 그런 경우 좀 거슬릴 때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 뭐 이거 가지고 두들겨주고 싶다는 거는 미친놈이 아닐까 싶어요. 코코볼 백댄서님. 침착맨 꼰대 이거는 막 꼰대은 이건 맞고, 침착맨 꼰대는 이건 틀렸죠. 근데 글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쭉 읽으면서 쓰기 때문에 가로까지 같이 읽으면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아는데도 실수가 벌어질 수 있는 그 부분입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침착맨 좋아하는 사람님의 사연이에요. 예전에 침투부 맞춤법 강의를 인상 깊게 들은 저는 마마 잃은 중천공, 거부감이 든다, 고리 따분해 등 강의에서 나왔던 말들을 썸녀를 웃겨보려고 썼더랬지요. 덮집 회의까지는 분위기가 좋았는데 고리 따분해를 시전했을 때는 지능이 태보한 사람을 보는 것 마냥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보더군요. 결국 저의 뇌절을 보다 못한 썸녀는 정색을 하면서 맞춤법 좀 제대로 써 야발! 이라는 극찬 아닌 욕을 시게 박았던 게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역시 뇌절은 침착맨이 아니면 하면 안 되나 봅니다. 혹시 침착맨님도 맞춤법 틀려서 민망했던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여쭤를 주는 걸로 썼어요. 저도 좀 헷갈리는 거 있어요. 로써 뭐 이런 거 있죠. 그것도 뭐 자격은 뭐 서고, 도구로 사용할 땐 뭐 써고 뭐 이러잖아. 그것도 좀 약간 애매하게 헷갈리고, 왠지랑 왠지는 왠지가 오아이는지가 왜인지의 약자고, 그게 왜인지로 쓰이는 게 아니면 나머지는 다 우어인지로 쓰라고 하더라고요. 왜인지라고 쓰이는 게 아니면 다 우어인지로 쓰면 됩니다. 안과 안도 많이 틀린다고 그러고, 좀 이제 헷갈리는 게 많아요. 한국말이,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맞춤법이 너무 까다로워요. 특히 한국말이 띄어쓰기도 힘들어. 띄어쓰기도 진짜 헷갈려. 그래서 저는 해보면서 느낀 게, 그냥 웬만한 거 그냥 다 띄자. 웬만한 거 띄면은 대충 다 맞아. 무조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냥 단어랑 단어가 합성어다 싶으면 그냥 대충 그냥 다 띄면은 대충 맞더라고요. 뭐 띄는 게 좀 보기도 좋더라고. 읽기가 쉽더라고. 영어는 딱 띄는 부분이 쉽잖아. 자, 다음 사연입니다. 미스터 번울프님의 사연입니다. 번울프 불타는 늑대 아저씨님의 사연이죠. 정말 평소부터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나타, 이렇게 애를 나타 할 때 나타랑 낮다랑 낮다를 구별 못한, 높다 낮다 할 때 낮다를 구별 못하는 글들이 정말 많이 올라오곤 하는데, 그 게시물에 댓글로 구별을 못한다고 사람들이 씹어댔으면 구별을 못하던 분들도 이제는 구별을 해야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그런 분들이 출몰합니다. 병 빨리 나으세요를 병 빨리 순산하세요라는 뜻으로 쓰는 걸까요? 병 많이 낮았어는 무슨 간 수치가 낮아졌다 뭐 이런 뜻인 걸까요? 병이 낫다. 빌런들께서는 정말 맞춤법을 몰라서 이렇게 쓰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사람들 킹받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죄송. 이렇게 댓글 달면서 모르는 척 하는데 더 킹받네요. 침착맨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킹받는다고 하면 안 돼요. 왕 받는다고 하세요. 오늘만큼은 왕도 한자죠. 임금 받는다. 임금 받는다고 하세요. 오늘 왕 받네. 나타는 사람들이 진짜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일부러 틀리는 그 바리에이션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거잖아, 보통. 뭐 빨리 나으세요 할 때 이제 그 히읗 받침으로 이제 쓰잖아. 근데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렇게 많이 쓰는데도. 요거는 그냥 맞춤법을 기억력이 뭐 안 좋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알려줘도 그냥 귀등으로 그냥 듣는 거죠, 사실은. 맞춤법에 대해서 이게 뭐가 중요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뭐 다르지만 이 맞춤법 이 하나하나가 사람의 그
오만 그 감정을 다 막 건드리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닌 사람들은 뭐 이게 뭐가 중요해? 그냥 대충 뜻만 통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맞춤법 때문에 신경질 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더 신경질 나고.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임모탈님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침디. 오늘은 좀 신박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이들 한글을 만든 사람은 세종대왕님이라고 알고 계신데요. 사실 세종대왕님이 만드신 건 훈민정음입니다. 그럼 한글은 뭐냐고요? 한글은요, 일제시대의 주시경 선생님께서 민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한글 체계를 정립하여 만든 것이 바로 한글입니다. 즉, 훈민정음이 그냥 마구마구라면 한글은 마구마구 리마스터인 것이죠. 한글날 기념으로 세종대왕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좋지만 주시경 선생님께도 감사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훈민정음은 그 자체로는 그 사용하는데 뭔가 애로사항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보완해서 나온 마구마구 리마스터 같은 한글 훈민정음 리마스터 같은 거죠. 사실 저도 잘 몰랐어요. 이거는 저도 잘 알고 이제 앞으로 한글날에 오늘 한글날이잖아요. 주시경 선생님도 또 기리면서 좀 보내도록 하죠. 4621004 즉 사륙의 천사님의 사연입니다. 요즘 들어 오타가 너무 심하게 납니다. 저는 집에 있는 시간 대부분 빈둥빈둥거리면서 폰만 잡고 사는데요. 메시지 보낼 일이 잦은 건 아니지만 공적인 일로 메시지나 글을 써야 되는 일이 종종 있어요. 근데 손가락에 살이 쪘는지 자꾸 오타가 납니다. 지금도 행간 한번 띄우려고 터치를 3번 고쳐 눌렀어요. 고쳐 눌러 쓰는 동안 또 틀렸네요. 쿼티 키조그가 편해서 쿼티 키보드를 쓰는데 자판이 작은 건지 아니면 제 손가락이 두꺼운 건지 자꾸 오타가 납니다. 중요한 내용을 보내야 될 때 오카가 나면 좀 그렇잖아요? 심지어 상대가 카톡을 확인하고 나서 오타를 발견해서 개킹 받습니다. 어디서 듣기로는 오타가 잦아지는 게 치매나 정신질환 초기 증세라던데 흥분하니까 더 틀리네 씨바르꺼. 더 틀리네 씨바르꺼. 점점 오타가 잦아지는 저 이대로 괜찮을까요? 커티 커보드로 오타 안 내고 자유자재로 쓰고 싶습니다. 도와줘요 침착맨 유유유. 이런 또 저도 오타가 잦은데 그냥 뭐 공식적인 뭐 카톡이나 뭐 그런 게 아니면은 그 뭐 업체 뭐 업무 관련해 가지고 뭐 그런 전화가 아니면은 그냥 오타 웬만한 거 그냥 다시 안 쓰고 그냥 보내요. 귀찮고 그러니까 그냥 막 보내버려. 그냥 대충 알아들으면은 그냥 써버려. 진짜 막 하면은 알아보기 힘든 것만 고치고, 그리고 이제 그 옛날에는 저는 이제 있었던 거 다 고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카톡을 보내면 막 쓰다가 이제 잘못 쳐서 그냥 엔터 바로 쳐버릴 때가 있잖아. 그럼 바로 다시 정정해서 보내는 거 있죠. 뭔지 알죠? 나 무식해서 틀린 거 아니야. 나 실수로 틀린 거야. 라는 그 의도로 정정해서 바로 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 그쵸? 그랬는데 요즘에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그냥 냅둡니다. 이것도 뭐 계속 하다 보면은 귀찮아서 그냥 쓰고 계신 본인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채팅창이 조금 추해 보인다고 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왕십리로 날아온 편지 벌써 1부 끝났습니다. 오늘 한글날 특집으로 한글 관련된 사연 특집으로 이제 진행해 봤고요. 2부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은 특별히 순 우리말 문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문제 들어갑니다. 이러니 저러니 하고 시비를 가리는 모양을, 이것을 4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러니 저러니 하고 시비를 가리는 모양을, 이것을 4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정답은 광고 듣고 왕십리로 날아온 편지 2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귀한 노사 여여는 주건 고획조 나찰조 흡혈거인 비두만 묘기 개미 요괴로 백염도사. 아니 자네 지금 뭐하는 건가? 과장님 아직 모르셨어요? 네이버 화요에 붙은 빅탕후루 진짜 빙탕후루는 별이 5개, 참외품 이말년 시리즈도 있어요.
사장님 목이 너무 막힐 것 같습니다. 옷카페는 무너졌냐 이 새끼야? 그럼 상수역 2번 출구 옷카페로 가겠습니다. 애벌레밥도 맛있어. 질풍 샌드위치도 맛있어. 이 안에 김풍이 있다는 게 내 결론이다. 저 김풍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맛이 없으면 전액 환불 보장. 본 음식들은 투입 이상 먹으면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메뉴판을 확인해 주세요. 옷카페 스타일. 옷카페 스타일. 성남시 중앙구에 마술사가 하는 치과가 있다는데 여기 치과를 운영하는 마술사가 있다던데요. 아, 저기에요, 저기. 저 사람이 매직박이에요. 이를 뽑으면 피가 콸콸콸. 흉추를 마술처럼 사라지게 하는 나비 치과. 아이돌 할 거야 안 할 거야? 여기가 어디요? 어느 정도 완쾌된 뒤에 말해주려고 했는데 선생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되었어. 다시 말해 샤이닝 스타가 되었다 이 말이오.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스타라니! 마이크를 주시오. 내가 스타라니! 그 중에 가장 빛나는 나 샤이닝 스타. 오케이 땡큐. 그 중에 가장 빛나는 나 샤이닝 스타. 이자카야 카드는 정말 맛있어. 하나 더 하고 싶은데. 와인카드! 뒷블럭에 있어요. 와인카드! 비스트로! 법인카드 최고요! 진창남, 진창남, 자,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매번 바뀌는 정각, 왕십리로 날아온 편지가 오후 6시 37분 정각을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의 문제. 이러니 저러니 하고 시비를 가리는 모양을, 이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였죠? 정답은요, 왕배덕배입니다. 이거는 진짜로 왕배덕배예요. 그래서 예시로는 누가 잘못했는지 왕배덕배 따져보자,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러니 저러니 하고 시비를 가리는 것을 왕배덕배 따져보자, 이렇게 좀 하시면 좋겠네요. 왕배덕배. 자, 그러면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JEON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낮에 일하느라 주로 침투부로 침착맨을 즐기는 시인입니다. 시인이라는 말에 방금 속으로 구라까네 라고 생각하셨나요? 구라는 일본어로 우리말로는 현동이라고 고칠 수 있겠습니다. 잘 알려진 레브라복 음트리버와 같은 용례인 것이지요. 레브라복 음트리버는 뭐죠? 아, 강아지 품종 중 레브라도 리트리버는 일본식 표현으로 일본어 도리를 우리말 볶음으로 바꾸어서 레브라복 음트리버라고 고쳤으면 되겠습니다. 같은 예로 닭도리탕은 닭볶음탕으로 최근에는 많이들 쓰고 계시지요. 이와 같이 언어 파괴 현상이 심각한 요즘, 한글날 하루만이라도 우리말을 더 많이 사용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킹받네는 왕받네, 라떼는 마리아는 가베는 마리아, 침착맨은 침착남 등으로 말이지요. 오늘 한글날 특집인 만큼 기대해보겠습니다. 두 글날은 왜 없을까요? 이 시국에는 플스 대신 국내 게임기의 역작 GP32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땡큐. 미친놈이고요. 자, 다음 사연 읽도록 하겠습니다. 얼굴나무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디. 막 학기 보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혹시 꼴린다는 말을 아시나요? 중학교 시절 저는 그 말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친구들이 꼴린다라는 말을 쓰는 걸 보고 뜻을 유추했을 때 내키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런 의미인 줄 알고 따라 쓰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과의 상담이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그래? 너 원하는 대로 하면 될 것 같구나 라는 말에 네! 저 꼴리는 대로 할게요! 라고 대답해버렸고 그 자리에서 크게 혼났습니다.
나쁜 의미로 쓰는 게 아닌데 참 속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좀 약간 뭐라고 하지? 격식 없는 말이죠, 사실은. 이게 뭐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 뭐 사람들이 다 쓰잖아. 아, 뭐 오늘은 치킨이 꼴리는데 뭐 이렇게 뭐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격식이 없는 말이기 때문에 이제 뭐 선생님하고 대화할 때, 뭐 어른들하고 대화할 때는 좀 쓰기가 좀 안 좋죠, 사실은. 뭐 이런 단어들은 뭐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이제 고쳐지기 때문에 마치 군대 가서 제가 누구누구 일병님 삽세자로 가져갑시다 이렇게 한 것처럼 한번 뒤이면은 이제 배우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처음부터 다 이렇게 이론으로 다 깨닫습니까? 그렇죠? 자, 다음 사연입니다. 규기규님의 사연이에요. 침하 왕날편의 한글날 사연을 보내봅니 다라마바사. 한글을 가만히 보다 보면 참 귀여워 보여요 유이. 꼬부랑꼬부랑 알파벳보단 동글동글 한글이 더 귀엽지 않나요 유이. 평소에는 그 익숙함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한글날 하루만큼은 귀여운 한글의 매력에 빠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라마바사. 그럼 2만 4만 4만 5만 6만 7만 미친놈 미친놈 파친놈 솔친놈. 다음 사연입니다. 송토끼님의 사연입니다. 소름주의 세종대왕과 침착맨의 평행이론. 생각해보니 세종대왕님과 침대에 공통점이 많아서 적어봅니다. 세종대왕님 죄송합니다. 하나, 한국인이라면 모르는 이가 없다. 둘 다 전주이시이다. 셋, 세종대왕님은 육류 위주의 식단과 운동 부족으로 비만하였음. 편식러 침카다시안. 넷, 늙은이와 죄인 노비까지 가리지 않는 깊은 애민정신. 우가우가 파수 투수 등을 가리지 않고 포용하였다. 다섯째, 세종은 셋째 아들이었고 침착맨은 학창시절 복실이와 통천에 밀려 셋째가 됨. 여섯째, 세종은 음악적 소양이 뛰어난 절대 음감이었다. 침펄매직 무한으로 즐겨요 명륜진사갈비 등 음악적 재해석에 뛰어남. 일곱째, 과거로 뽑은 신하들을 지편전에서 준내 굴렸다. 침투부와 침수자들 그리고 주매민. 장난삼아 써봤는데 소름 돋습니다. 그래도 침디는 활자로 보지 않는 사람치고는 언어 생활이 굉장히 바른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사연이 채택된다면 한글날 기념으로 세종대왕님께 침착맨의 맞춤법 특강에 대한 사죄는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한글날 특집이 아니고 미친놈 특집인가요? 자, 둘째가 좀 틀렸네요. 전주이시라고 하셨는데 저는 경주이시예요. 전주이시는 이제 왕족이죠. 전주이시가 아니고 이제 경주이시고, 사실은 이제 경주 쪽에서 이시인데 전라도에서 태어나서 경기도로 올라와서 서울에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맞춤법 특강으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맞춤법에 대해서 좀 환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냥 넘어갈 것을 장난식으로라도 이렇게 언급하면서 잘못된 맞춤법이 따라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굳어진다는 그런 사연들을 받게 되었고, 제 어렸을 때 그 웃음소리 따라하다가 굳어진 어떤 그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참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대단한 한글날이고요. 6시 45분이고요. 15번째 사연이고요. 0915님 사연 할 거고요. 시벌 안녕하세요 침착맨님. 첫마디부터 제가 욕을 적어서 놀라셨나요? 하지만 저는 욕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릴 적 10월을 시벌이라고 발음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이라 이게 욕인지도 모르고 시벌 입을 나불거렸죠. 어느 날 어머니가 그런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10월은 시벌이 아니라 10월이라고 읽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침착맨님도 그렇듯 애새끼들 특징이 하지 말라는 건 일부러 더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요? 싱크대에 콜라를 뿌리는 최악의 애새끼는 아니었지만 그 후로 꽤 긴 시간 동안 시벌을 시벌이라고 말하고 다닌 기억이 있네요. 어린 시절 부끄러운 일하지만 한글날을 통해 언어 사용의 조심성을 알리고자 끄적거려 봅니다. 시벌 침착맨님은 바쁘시고 힘들겠지만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시벌 침착맨 화이팅! 자, 감사합니다. 그 0915님도 시벌 잘 보내시고, 시벌 잘 보내셔야 11월이 잘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시벌을 마무리 잘 지으시고, 오롯이 그 0915님은 시벌을 딱 기점 삼아서 진짜 시벌 하면 나다, 그런 어떤 시벌 하면 떠오르는 시벌 새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액션빔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짐디. 저는 맞춤법에 예민합니다. 그래서 주펄님 모금만큼이라도 불신이 생기면 꼭 맞춤법 검사기로 제가 쓴 글을 검토하고 톡이나 SNS에 올립니다. 제가 살면서 가장 많이 검색한 단어가 맞춤법 검사기일 정도입니다. 이 버릇이 벌써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예민만 하다는 겁니다. 예민하면 틀리기 싫어서라도 맞춤법을 공부해야 하는데, 과거에 비하면야 꽤 준수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장문의 글을 검사기에 돌리면 수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학습 능력이 좀 딸리는 것 같긴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맞춤법이 틀리는 제 자신이 더 싫어집니다. 침디도 혹시 맞춤법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지,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그 카톡 할 때는 그 맞춤법 신경 안 쓰고 막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만화를 그릴 때, 그때는 이제 그 대사 같은 거를 애매한 것들은 다 검색을 해봐요. 물론 그렇게 해서도 제가 틀린 적이 뭐 좀 있었지만, 그런 건 좀 저도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 만화 그릴 때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 일반적으로 카페 같은 데 글을 쓸 때, 그럴 때 좀 약간 공문의 성격이 좀 있을 때는 좀 헷갈리는 건 좀 검색을 많이 해보는 편이에요. 이게 그 맞춤법이 틀리면 문제가 뭐냐면은 만화를 안 읽어요. 맞춤법 얘기로 꽃을 피워요. 그래서 그거 꼴보기 싫어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저도 몸에 좀 굳어진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좋은 습관이에요. 왜냐하면 맞춤법 딱 잘 써서 맞춰가지고 딱 쓰면은 읽기도 좀 편안하고, 글에 또 저 집중할 수 있고. 뭐 이거 좀 불편하게 느끼실지도 모르겠지만은 요거는 좋은 습관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하차차차님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안산 사람입니다. 침착맨님처럼 안산에 살았냐고요? 아니요, 경기도 안산시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말년 시리즈 만화책을 안 산 사람입니다. 이런 제가 만화책을 살 수 있도록 PR 가능하실까요? 그 참고로 이말년 시리즈 1권은요 1권 2권 나왔잖아요. 2권은 제가 그냥 준비 과정을 좀 단순화 시켜가지고 빨리 나왔지만, 1권은 그 스크롤 방식에 있던 컷을 다 그 책 형식으로 그 컷 배분을 하느라 더 그리고 자르고 막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해상도 때문에 옛날에 그 해상도 그냥 모니터 해상도로 그린 게 많아가지고 다시 그린 것도 있고, 그 제가 책값을 그때 당시 단행본이 한 10,000원씩 했는데, 아 이거 10,000원 너무 비싸다.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비합리적이다. 아니 만화책은 좀 부담 없이 좀 읽는 게 맛인데, 저는 좀 고정관념 아닌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건 맛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너무 비싸다. 그래서 4,000원으로 가자. 4,000원으로 가고 종이를 후진 걸 쓰자. 사서 그냥 보는 용도로 쓰게. 4,000원으로 가고 종이 싼 거 쓰고 판형을 그냥 코믹스 판형으로 내자. 작게 내자. 포켓북 형식으로 내자. 그래서 화장실 갈 때 보고 뭐 그냥 아무데나 이제 좀 수납이 가능하게. 그래서 그렇게 쓰려고 하자고 했는데 안 된대. 이유가 뭐냐? 일단 판형이 작아진다고 해서 제작비가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책이 커야지 서점에 깔릴 때 사람들이 많이 본대. 노출이 많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판형을 양보할 수가 없대. 그래서 큰 판형으로 나왔고, 그러면 4,000원 안 되면 최대한 가격을 좀 줄여보자 해서 했던 게 7,000원대까지 줄었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으로 7,000 얼마인데 7,000원대까지 제가 줄였어요. 줄이고 그 대신 종이를 좀 갱지 같은 걸 쓰자 했는데, 갱지를 써서 줄이자고 했는데 사실상 느낌만 갱지고 그 종이가 그렇게 싸진 않다고 하더라고. 그냥 좀 덜 먹고 좀 싸게 내는 식으로 낸 다음에 블로그를 알차게 꾸며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막 블로그에 썼던 글들을 막 다 집어넣고 화보 넣고 막 해가지고
그거는 좀 준비를 많이 해서 낸 책입니다. 그래서 좀 가성비가 좀 좋다고 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PR을 좀 하고 싶고요. 그 많이 사랑해 주시고 출판사 고생 오지게 시켰다고 하는데 그 뒤에 그 부록 같은 거는 그 편집자님이 그 욕심 내 가지고 추가한 거예요. 제 개인 평소 생각 아시죠? 뭐 가격 줄이는 거는 뭐 따로 뭐 힘드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제가 뭐 따로 부록 넣는다고 하면 제가 그대로 할 사람입니까? 그냥 얼굴 인상 팍 구겨가면서 중얼중얼거리 비 맞은 중같이 막 중얼중얼거리면서 했겠죠. 아무튼 그때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건갑다 해가지고 잘 모르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권부터는 어림도 없지. 그 컷 같은 것도 그냥 원래 그 웹상에서 했던 거 그냥 그대로 붙여넣습니다. 다음 사연 아기멀롱님 사연입니다. 보통 맞춤법에 민감한 사람도 저처럼 이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맞춤법뿐만 아니라 외래어 표기에까지 알러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저도 정말 이것까지 지켜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카디건을 가디건으로, 로맨티시스트를 로맨티스트로, 크레이프를 크레페로 적는 사람을 볼 때마다 온몸이 간지럽고 당장이라도 그 말 취소해! 를 외치며 정정해주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아, 가디건이 아니고 카디건이에요? 로맨티스트가 아니고 로맨티시스트예요? 크레이프예요? 크레이페가 아니고? 몰랐네. 앞으로 가디건이라고 계속 해야겠다. 최근에는 친구 중 하나가 어제 스튜디오스 봤는데 정말 예쁘더라고 말하는 순간 귀싸대기를 후려갈길 뻔했습니다. 스튜어디스가 맞는 표현이거든요. 스스로 이 정도는 괜찮잖아? 라고 다독이지만 매번 틀린 표기를 볼 때마다 뒤틀린 왕천처럼 쪼그라드는 제 속을 통제하기가 힘듭니다. 남다른 어휘력을 소유하고 계신 침착맨님이 놀라운 해안으로 제 상황을 해결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무튼 이런 한글을 사랑하는 로맨티스트시네요. 굉장히 가디건이시고 크레페시고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 한글 훈민정음 한국어라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스튜디오스시고 이렇게 하면은 가성비가 굉장히 좋거든요. 한마디 하면 저쪽은 10마디 하게 되죠. 굉장히 기분 좋은 거고 앞으로도 가디건이라고 하고 로맨티스트라고 하고 크레페라고 하고 스튜디오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무무님 사연입니다. 존무무가 좋다 할 때 존무무예요. 좋은 무무죠. 자, 그리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가수가 아니고 아무무를 뜻하는 겁니다. 치마, 저는 맞춤법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저도 헷갈리는 맞춤법은 있기 마련인데요. 예를 들어 찌개나 베개, 교재 등 어와 애가 들어간 단어가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어디서 본 방법인데 된장찌개 새끼, 아베개 새끼로 외우면 쉽답니다. 이 방법으로 찌개와 베개는 절대 틀리지 않게 됐습니다. 뒤에 새끼를 붙이는 거죠. 베개도 베개 새끼, 된장찌개도 된장찌 개새끼 이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외워지니까 개가 아이개가 되겠죠. 그렇죠? 시청자분들이나 침디도 맞춤법을 쉽게 외우는 소소한 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하랑해 이런 것도 그거죠. 되랑 돼 이것도 하랑해라 이렇게 바꿔서 써서 말이 되면은 그렇게 바꾸는 거고 그럼 유명하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베개 같은 경우도 헷갈렸어요. 베개가 어이 배 아이 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배를 먹는 배 아이 배 그리고 개를 어이 개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배는 물건 도리깨 도리깨를 글깨 하듯이 개를 아이로 쓰잖아. 그래서 배는 도구 해서 베개 하면은 여의 개가 되는 거죠. 뒤집개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외우면은 좀 저는 쉽더라고요. 베개 같은 거는. 그래서 그렇게 쓰면 되고 된장찌개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랫동안 헷갈렸어요. 근데 그냥 이거는 그냥 외웠어요. 그냥. 왜냐하면 이게 왜 헷갈리냐면 찌개는 왜 헷갈리냐면은 음식점에서 여의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찌개를. 그래가지고 여의도 어이도 보고 아이도 보고 어이도 보고 아이도 보고 그러니까 헷갈려. 내가 헷갈려. 너무 잘못된 표현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그래서 좀 많이 헷갈리게 되죠. 요거는 된장찌개 새끼랑
아베개 새끼로 외우세요. 자, 히베르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디. 한글날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나로 한글의 우수성과 세종대왕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날입니다. 한글날 기념식은 일제강점기인 1926년 조선어 연구회와 신민사의 공동주최로 처음 진행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각야날이라는 명칭으로 불렸으며 주시경 선생님이 한글이라는 이름을 지은 뒤 1928년부터 한글날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 처음에는 각야날이라고 합니다. 각야날, 각야거교고교. 그래서 각야날인가 봐. 각야날. 유구한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와 함께 한글인 만큼 우리가 더욱 소중히 여기고 잘 보살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신성한 한글날 사연인데 자기 재밌는 거 뽐내려고 드립치고 반응 보려고 이상한 사연 보내는 사람 없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다 같이 애국가를 힘차게 재창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 1절, 1절만 재창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어림도 없지 2절.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절갑을 두르는 바람 소리 불벼남은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3절 기다리고 있었죠? 어림도 없지. 자,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좀 거국적으로 애국가 한번 불러보고 가슴이 이제 뜨끈해지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한글날 특집 왕십리로 날아온 편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0월 9일 수요일 왕십리로 날아온 편지는 여기까지고요. 사연은 6호 침투부 수호자님이 추려주셨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안녕. 귀한 노사 여여는 주건 고획조 나찰조 흡혈거인 비두만 묘기 개미 요괴 녹백염도사. 아니 자네 지금 뭐하는 건가? 과장님 아직 모르셨어요? 네이버 화요일부터 핑탕후르 진짜 빙탕후루는 별이 5개. 참외품 이말년 시리즈도 있어요. 성남시 중원구에 마술사가 하는 치과가 있다는데? 여기 치과를 운영하는 마술사가 있다던데요. 아 저기에요 저기 저 사람이 매직박이에요. 이를 뽑으면 피가 콸콸콸. 충치를 마술처럼 사라지게 하는 나비치과. 아이돌 할 거야 안 할 거야? 여기가 어디요? 어느 정도 완쾌된 뒤에 말해주려고 했는데 선생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되었어. 다시 말해 샤이닝 스타가 되었다 이 말이오.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스타라니! 마이크를 주시오. 내가 스타라니! 그 중에 가장 빛나는 나 샤이닝 스타. 오케이 땡큐. 그 중에 가장 빛나는 나 샤이닝 스타. 수치심이란 게 없는 넌 정말 대단한 것 같아. 킹받네 진짜. 수치심하게 없는 너에겐 나의 수염이라도 주고파. 웃어? 은밀하게
침투할게니 하루에 무한으로 즐겨라 이 말이야. 은밀하게 침투할게니 하루에 무한으로 즐겨라 이 말이야. 왕십리로 날아온 편지.